저녁 6시 반. 김영희는 낡은 싱크대 앞에서 물을 썰고 있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부엌에 울렸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영희는 평생 이 시간이면 저녁상을 차렸다. 40년을 그렇게 살았다. 여보, 밥 먹어요. 거실에서 대답이 없었다. 영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내밀었다. 박춘식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서 나는 푸른빛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여보. 춘식은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영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상을 들고 거실 탁자로 나왔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동안에도 남편은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밥 식어요. 응, 알았어. 춘식은 그제야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화면이 꺼지지 않았는지 자꾸 옆으로 힐끗거렸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식탁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라면 오늘 반찬 괜찮네 정도는 말하던 남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영희는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남편을 바라봤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춘식의 손이 멈췄다. 응? 뭐가? 퇴근 시간이요. 요즘 계속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잖아요. 아, 그게 동네 형들이랑 좀 만났어. 한 잔씩 하고 그러니까. 영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맥이 빠져 있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술 냄새도 없었고 얼굴도 붉지 않았다. 형들이요? 누구요? 그냥 만호 형이랑. 최만호. 동네에서 함께 자란 동창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지난달에 재개발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밤늦게까지 술 마실 사람이 아니었다. 영희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밥을 씹을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춘식은 설거지도 거들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엔 그릇 정도는 날라줬던 사람이었다. 영희는 흐르는 물소리 속에서 남편이 방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곧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응, 나야. 영희는 수세미를 쥔 손을 멈췄다. 아니, 괜찮아. 지금 통화 가능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영희는 물을 끄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영희는 슬리퍼를 벗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방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래, 내일 봐. 응, 나도. 마지막 말은 나지막했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 영희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렸다. 춘식이 나왔다. 왜 여기 서 있어? 화장실 가려고요. 영희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춘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한번 보더니 거실로 나갔다. 영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골목 어귀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검은색 세단. 이 동네에선 보기 드문 차종이었다. 영희는 커튼을 살짝 당기며 차를 바라봤다. 안은 어두웠지만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춘식은 거실에서 또 휴대폰을 켰다.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얼굴엔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영희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 하지만 지금 저 사람은 낯설었다. 영희는 커튼을 내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나도. 그 말의 끝은 무엇이었을까? 나도 보고 싶어였을까? 나도 사랑해였을까? 영희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 사흘이 지났다. 춘식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손질했고 낡은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셔츠를 꺼내 입었다. 면도도 매일 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대답은 언제나 짧았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문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춘식은 골목 끝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었다. 잠시 후 그 검은 세단이 나타났다. 춘식은 주저없이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는 곧 사라졌다. 영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결심했다.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 협탁, 서랍장, 옷장을 하나씩 열어봤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뭔가 찾아야 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영희는 허탈하게 침대에 앉았다. 그때 침대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몸을 숙여 손을 뻗었다. 휴대폰이었다. 오래된 기종. 춘식이 쓰던 예전 폰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전원을 켰다.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춘식의 생일을 눌렀다. 틀렸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눌렀다. 역시 틀렸다. 마지막으로 결혼기념일을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영희는 숨을 멈췄다. 문자 메시지 목록이 나타났다. 수신자 이름은 정미였다. 정미. 그 이름을 본 순간 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정미. 춘식이 25살 때 사귀던 여자였다. 결혼 전 첫사랑. 춘식은 가끔 술에 취하면 그 이름을 꺼냈다. 정미는 참 예뻤지. 그때마다 영희는 웃으며 넘겼다.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 이름이 지금 여기 있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오늘 몇 시에 와? 3시쯤. 점심 먹고 갈게. 커피 사와. 아메리카노. 알았어. 보고 싶다. 영희는 화면을 내렸다. 더 오래된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 응 그래. 기대할게. 사랑해.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영희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40년.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3번의 유산 끝에 겨우 낳은 아들을 키우며 살았다. 좁은 집에서 쪼들리며 살았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영희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정미와의 통화는 거의 매일이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그리고 사진 폴더. 영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눌렀다. 사진이 나타났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셀카였다. 춘식과 나란히 앉은 여자. 짙은 화장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여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미였다. 옆에 앉은 춘식도 웃고 있었다. 영희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행복해 보였다. 영희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메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 춘식의 목소리였다. 영희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얼굴을 손등으로 닦고 일어섰다. 거울을 봤다. 눈이 붉었다. 여보. 춘식이 방문을 열었다. 왜 여기 있어? 어디 아파? 영희는 고개를 돌렸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춘식의 셔츠 깃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여자 향수였다. 아니요.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영희는 남편을 지나쳐 방을 나왔다. 춘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영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를 붙잡고 심호흡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영희는 수돗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65세,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살아온 여자. 그게 자신이었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 젊은 시절의 추억 속에서 살고 있었다. 영희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골목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도 함께 어두워졌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아무것도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 영희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남편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것. 밤 11시. 영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옆에서 춘식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평온한 잠. 아무 죄책감도 없는 것처럼. 영희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휴대폰 속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사랑해.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자정이 넘었다.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부엌에서 물을 마셨다. 창밖은 고요했다. 골목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컵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남자 목소리였다. 낮게 웃는 소리. 영희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열었다. 골목 끝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가로등 아래 희미한 실루엣. 남자와 여자였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여자는 그의 팔을 잡고 있었다.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웃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짙은 화장, 붉은 입술, 휴대폰 사진 속에서 본 얼굴이었다. 정미였다. 그리고 옆에 선 남자. 영희는 숨을 멈췄다. 키, 체격, 서 있는 자세까지. 낯익었다. 너무나 낯익었다. 안 돼. 영희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남자가 담배를 버리고 여자의 허리를 감쌌다. 여자는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서 하나로 겹쳤다. 영희의 손이 떨렸다. 커튼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일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일까? 여자가 무언가 말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곧 검은 세단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시동이 걸렸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영희는 그대로 멈춰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마루가 무릎을 식혔다. 아, 한숨이 새어나왔다. 울음이 아니었다. 그저 허탈한 숨소리였다. 영희는 창틀을 붙잡고 일어섰다. 침실로 돌아갔다. 춘식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영희는 침대 끝에 앉았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이마, 벗겨진 정수리, 느슨해진 턱선. 늙은 남자였다. 하지만 마음만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왜? 영희는 속삭였다. 왜 이러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영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무기력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눈을 떴다. 춘식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슬리퍼 끄는 소리, 방문 여는 소리. 어디 가세요? 영희가 물었다. 춘식은 깜짝 놀란 듯 몸을 굳혔다. 화장실. 현관문이 열렸던데요. 바람 때문에 그런가 봐. 내가 잠가 놓을게. 춘식은 서둘러 거실로 나갔다. 현관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화장실 불이 켜졌다. 물 내리는 소리. 영희는 천장을 바라봤다. 거짓말이었다. 현관문은 바람에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밖에서 열었다. 그리고 춘식은 그걸 확인하러 나가려 했다. 정미였을까? 영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베개가 젖었다. 40년. 평생을 바쳤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다. 아이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접었다. 좁은 집에서 쪼들리며 살았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뭔가.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와 밤을 보내고 있었다. 새벽에 몰래 만나고 있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춘식이 침대로 돌아왔다. 이불을 덮고 다시 누웠다. 곧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영희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는 눈을 뜬 채 어둠을 응시했다. 가슴속에선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믿음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지난 세월 전부였을까? 영희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채웠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춘식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영희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이 사람과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삶은 어디로 가는 걸까? 답은 없었다. 영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은 고요했다. 어젯밤 그 그림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가로등 아래 겹쳐진 두 사람의 그림자. 그것은 영희가 본 것 중 가장 잔인한 장면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영희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춘식이 일어났다. 아침 먹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춘식은 눈치 없이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영희는 그를 관찰했다. 셔츠깃, 손톱, 표정 하나하나. 오늘 어디 가세요? 응? 아, 동사무소 좀 들렀다 올게. 무슨 일로요? 그냥 서류 좀 떼야 돼서. 또 거짓말이었다.
영희는 더 묻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춘식은 외출 준비를 했다. 가방을 챙기고 구두를 신고 향수까지 뿌렸다. 동사무소에 가는데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혔다. 영희는 창문으로 남편을 지켜봤다. 춘식은 골목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웃고 있었다. 영희는 커튼을 내렸다. 이제 확인할 시간이었다. 영희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셔츠들 사이를 뒤졌다. 주머니를 확인했다. 세 번째 재킷에서 영수증 한 장이 나왔다. 그랜드 호텔 스위트룸 1박 48만 원. 날짜는 이틀 전이었다. 영희의 손이 굳었다. 48만 원. 평생 모텔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호텔 스위트룸이라니. 영희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뒤졌다. 또 다른 재킷에서 명함이 나왔다. 이정미 뷰티 살롱 원장.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영희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정미 뷰티 살롱 원장. 춘식의 첫사랑은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 같았다. 영희는 서랍장을 열었다. 양말, 속옷 사이를 뒤졌다. 제일 안쪽 서랍에서 작은 통장이 나왔다. 손이 떨렸다. 영희는 통장을 펼쳤다. 신한은행 예금주 박춘식. 입금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22억 입금. 영희는 숫자를 다시 세어봤다. 22억. 10억 단위 숫자를 본 건 생전 처음이었다. 로또. 영희는 중얼거렸다. 춘식이 로또에 당첨된 거였다. 22억. 그 돈이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손가락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수많은 출금 내역들이 나타났다. 영희는 통장을 떨어뜨렸다. 정미에게만 2억 5천이 넘게 보냈다. 호텔비, 식사비, 그리고 코인 거래소까지. 22억 중 얼마나 남아있을까? 영희는 마지막 잔액 페이지를 확인했다. 1억 조금 넘게 남아있었다. 한 달 만에 20억이 사라진 것이었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22억.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다. 그 돈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다. 아들 결혼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노후도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다른 여자에게 쏟아부었다.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비싼 식사를 하고 황당하게도 코인까지 샀다. 미친.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 10만 원 쓰는 것도 고민하며 살았다. 마트에서 1,000원 할인 받으려고 전단지를 모았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였다. 그런데 남편은 한 달 만에 20억을 날렸다. 영희는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5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 8억 원. 8억 원이 코인으로 사라졌다. 영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에서 빗썸 코인 거래를 검색했다. 기사들이 나타났다. 코인 폭락, 투자자 손실 사기 피해. 남편은 코인에 8억을 넣었고 아마 다 잃었을 것이었다. 영희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었다. 아? 한숨과 함께 힘없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허탈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알고 보니 욕심 많고 어리석고 배신자였다. 영희는 통장을 서랍에 다시 넣었다.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다. 영수증과 명함도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영희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에는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22억. 그 돈이 있었다면 딸아이 병원비도 걱정 없이 댈 수 있었을 것이다. 10년 전 아이가 아팠을 때 영희는 병원비를 아껴야 했다.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그때 이 돈이 있었다면 영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 슬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영희는 한참을 울었다.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녁이 되어 춘식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춘식은 거실에 앉아 또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밥 먹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춘식은 눈치채지 못하고 식탁에 앉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영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춘식도 어색함을 느꼈는지 조용히 밥만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춘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왜 이래? 어디 불편해? 영희는 춘식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춘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말? 없으면 됐어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춘식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영희는 알고 있었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시간 문제였다. 사흘이 더 지났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춘식은 불안해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거지만 계속했다. 춘식은 거실을 서성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정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영희 눈치가 보였다. 밤이 되었다. 춘식은 또 외출하려고 했다. 어디 가세요? 영희가 물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잠깐, 만호 형 만나고. 거짓말 그만하세요. 춘식의 말이 막혔다. 나 다 알아요. 영희는 천천히 춘식에게 다가갔다.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다. 춘식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게 어떻게 당신 방에 있더라고요. 서랍 제일 안쪽에. 영희는 통장을 식탁 위에 던졌다. 춘식은 할 말을 잃었다. 22억.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로또에 당첨됐었군요. 22억이나. 여보, 그게.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춘식은 입을 다물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정미한테 보낸 돈만 2억이 넘더라고요. 춘식의 얼굴이 굳었다. 호텔도 다녀왔죠? 스위트룸에서 48만 원짜리. 여보, 그건. 그리고 코인? 8억을 코인에 넣었어요? 미쳤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0년 만에 처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다 날렸죠? 그 많던 돈 다 어디 갔어요? 춘식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영희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전부예요? 미안하다고? 춘식은 아무 말도 못했다. 영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춘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말해봐요. 다 당첨됐어. 한 달 반 전에. 춘식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 22억이라니.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 그래서요?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진짜야. 근데. 춘식은 말을 멈췄다. 근데 뭐요?
정미가 연락했어.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연히 동창회 명단에서 내 전화번호를 봤대. 그래서 안부 전화를 했어. 그게 한 달 반 전이요? 응. 당첨되고 일주일 후였어. 춘식은 고개를 더 숙였다. 만나자고 하더라. 옛날 생각도 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나갔어. 그래서 만났군요. 처음엔 그냥 커피만 마셨어. 얘기하고 웃고 그랬어. 근데요? 좋았어. 영희는 눈을 감았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 정민은 예전 그대로더라. 날 보고 웃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밥값만 냈어. 그 다음엔 선물을 좀 사줬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2억 5천이나 줬더라고요. 응, 왜요? 그 여자가 뭔데요? 춘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 첫사랑이라고 해서 특별해요? 그래서 내 돈까지 갖다 바쳤어요? 내 돈이었어. 춘식이 소리쳤다. 영희는 멈췄다. 내가 당첨된 거야. 내 돈이라고. 뭐라고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맘대로 산 적이 없어.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아침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 나가고 싶어도 눈치 보고, 사고 싶어도 참고. 이게 내 인생이었어.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 맘대로 살고 싶었어.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어. 정미랑 있으면 난 다시 25이 됐어. 미쳤군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 탓이에요? 40년 당신 뒷바라지하며 산 게 내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불행했다고요?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가서 위로받았다고요? 춘식은 고개를 숙였다. 코인은 또 뭐예요? 8억을 왜 거기 넣었어요? 정미가 알려줬어. 코인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2배, 3배 불릴 수 있다고. 그래서 믿었어요? 나도 알아. 바보 같았어. 근데 그때는 돈이 끝없이 있는 것 같았어.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8억 넣었는데 사흘 만에 반이 날아갔어. 그래도 회복될 거라고 믿었어. 근데 다 날렸죠? 2천만 원 정도 남았어. 8억 중에.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1억 조금 넘는 거군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22억이 한 달 반 만에 1억으로 줄었네요. 대단하세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여자는요? 정민은 지금 뭐해요? 전화 안 받아. 왜요? 돈이 떨어졌다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 돼. 영희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이용당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춘식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영희는 방으로 향했다. 여보. 춘식이 붙잡으려 했지만 영희는 뿌리쳤다. 이제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거실에서 주무세요. 방문이 닫혔다. 춘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돈도 사랑도 가족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하지만 영희는 듣지 않았다. 방 안에서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미 다 흘렸다. 이제 남은 건 결정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춘식은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다. 목이 뻐근하고 몸이 찌뿌둥했다. 담요 한 장만 덮고 잔 밤이었다. 영희는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다. 여보,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춘식은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춘식은 주방에서 물을 마셨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반찬이 몇 개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휴대폰을 켰다. 정미에게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정미야, 전화 좀 받아. 할 말이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제발 한 번만 통화하자.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춘식은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소파 쿠션에 떨어진 폰이 부딪히는 소리만 났다. 허탈했다. 정미는 처음부터 돈만 노렸던 것 같았다. 당첨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계산적으로 접근했다. 달콤한 말로 춘식을 꼬드겼고 코인 투자까지 부추겼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사라졌다. 춘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 한숨이 새어나왔다. 22억.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었다. 그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정미에게, 호텔에, 코인에. 한 달 반 만에 모두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1억 조금. 하지만 그것도 의미 없었다. 영희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은 이미 깨졌다. 춘식은 다시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통신사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번호를 차단한 것이었다. 제발. 춘식은 절망했다. 정미의 살롱으로 가야 하나. 직접 찾아가서 매달려야 하나.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다. 그는 소파에 쓰러졌다. 천장을 바라봤다. 낡은 천장에 금이 가 있었다. 오래된 집이었다. 40년 동안 산 집. 영희와 함께. 춘식은 눈을 감았다.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의 영희. 25의 영희. 수줍게 웃던 얼굴.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모습. 그 여자를 배신했다. 춘식은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을까? 미쳤었어. 춘식은 중얼거렸다. 정신이 나가 있었다. 22억이라는 돈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정미의 달콤한 말이 판단력을 흐렸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는 환상이 현실을 가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돈도 없고 정미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춘식은 일어나 거울을 봤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벗겨진 머리,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68세 남자. 늙고 지친 남자. 바보.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다. 오후가 되었다. 춘식은 영희 방문 앞에 앉았다. 여보, 밥이라도 먹어. 대답이 없었다. 내가 끓일게. 라면이라도. 여전히 침묵이었다. 춘식은 주방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2개를 끓여 하나는 방문 앞에 놓았다. 여기 놓고 갈게. 그는 거실로 돌아와 혼자 라면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춘식은 또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정미의 살롱 주소를 검색했다. 강남이었다. 가봐야 하나. 하지만 가서 뭐라고 말할까? 돈 더 줄게. 나한테 돌아와 할 수는 없었다. 돈이 없으니까. 춘식은 통장을 꺼내봤다. 잔액 1억 2천. 이게 전부였다. 이 돈도 영희가 가져가야 할 돈이었다. 자신이 쓸 권리가 없었다. 춘식은 통장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밤이 깊어졌다. 영희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깨어 있었다.
춘식은 문 앞에 앉았다. 여보, 내 얘기 좀 들어줘. 침묵. 나 정말 잘못했어. 미쳤었어. 돈 때문에, 정미 때문에. 정신을 놓고 살았어.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제발 용서해줘. 춘식은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울었다. 68세 남자가 방문 앞에서 오열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영희는 침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가슴 한편이 아팠다. 40년 함께 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우는 소리를 듣는 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영희는 문을 열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배신은 너무 컸다. 상처는 너무 깊었다. 춘식은 한참을 울다가 지쳐 거실로 돌아갔다.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차가운 달빛이 골목을 비췄다. 고요한 밤이었다. 영희는 서랍을 열었다.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 이혼 상담, 진명의 확인, 아들에게 연락. 영희는 하나씩 체크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첫걸음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희는 다시 평소처럼 생활했다.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하지만 춘식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밥을 상에 올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춘식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서 설거지를 했다. 춘식은 유령처럼 조용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아내. 눈도 마주치지 않는 아내. 춘식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저 미안하다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여보, 국이 맛있어. 영희는 반응하지 않았다. 오늘 날씨가 좋네. 산책이라도 할까? 역시 침묵이었다. 춘식은 포기하고 혼자 밥을 먹었다. 입에서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씹고 삼키는 것이 기계적이었다. 식사가 끝나면 춘식은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영희는 방에서 나와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다. 두 사람 사이엔 깊은 침묵이 흘렀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 이제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다. 오후가 되자 춘식은 외출했다. 갈 곳도 없었지만 집에 있기가 답답했다. 동네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휴대폰을 꺼냈다. 정미에게 또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바보 같은 놈. 자신에게 욕을 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엄마들이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다. 하지만 춘식의 세상은 무너져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영희는 또 저녁상을 차려놓았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춘식은 혼자 밥을 먹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중얼거렸다. 밤이 되었다. 춘식은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을 원할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하나? 혼자 살아야 하나? 춘식은 두려웠다. 68세. 이 나이에 혼자 살 자신이 없었다. 밥도 제대로 못하고 빨래도 서툴고 청소도 어색했다. 평생 영희가 해줬던 것들이었다. 영희 없이는 살 수 없었다.
하지만 그걸 깨달은 건 너무 늦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화장도 했다. 오랜만이었다. 어디 가요? 춘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희는 대답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여보, 춘식이 붙잡으려 했지만 영희는 문을 열고 나갔다. 춘식은 창문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영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곧 버스가 왔고 그녀는 올라탔다. 어디 가는 걸까? 춘식은 불안했다. 영희는 시내로 갔다. 법률 상담소 앞에서 내렸다. 건물로 들어가며 심호흡을 했다. 한빛 법률 상담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영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상담실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맞았다.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혼. 상담받으러 왔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폈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40년입니다. 사유가 있으신가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통장 내역, 메시지 기록, 영수증. 다 있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일주일 동안 정리한 자료였다. 통장 사본, 휴대폰 캡처 화면, 호텔 영수증.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봤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명의가 공동인데 제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남편분이 당첨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걸릴까요? 협의 이혼이면 빠르고 재판이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상담료는 오늘은 무료 상담입니다. 정식으로 진행하시려면 다음에 계약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일어섰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영희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상담소를 나오며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춘식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춘식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녁이 되었다. 영희는 또 밥을 차렸다. 춘식과 마주 앉았지만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 식탁에 울렸다. 여보. 춘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영희는 반응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영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춘식을 똑바로 쳐다봤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지만 40년을 배신했어요. 22억을 숨겼어요. 다른 여자한테 2억 넘게 쏟아부었어요. 그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요? 춘식은 고개를 숙였다. 난 이제 당신이랑 살 수 없어요. 춘식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게 무슨... 이혼할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보, 안 돼. 춘식이 소리쳤다. 하지만 영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심했어요. 변호사도 만났고요. 제발 그러지 마. 나 혼자는 못 살아. 저도 혼자는 무섭지만
당신하고 사는 게 더 무서워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붙잡지 마세요. 방문이 닫혔다. 춘식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주저앉았다. 안 돼. 중얼거렸지만 소용없었다. 영희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돌이킬 수 없었다. 이틀이 더 지났다. 영희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 자신의 옷들을 꺼냈다. 오래된 옷들이었다. 10년, 20년 된 것들도 있었다. 그녀는 하나씩 개어 박스에 담았다. 춘식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희가 문을 열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김영애 씨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재개발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최만호라고 합니다. 영희는 눈을 깜빡였다. 최만호. 춘식의 동창이었다. 무슨 일로?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객님 댁도 보상 대상입니다. 영희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재개발이요? 네. 들어가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최만호가 거실로 들어왔다. 춘식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만호 형? 오, 춘식이.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최만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 지역이 3차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어요. 고객님 댁은 보상 대상입니다. 영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최만호는 계산기를 꺼냈다. 토지 가격, 건물 가격, 이주비, 영업 손실 보상까지 합치면 그는 숫자를 입력했다. 약 9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영희는 숨이 멎었다. 9억 5천? 서류가 손에서 떨렸다. 영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숫자가 틀리지 않았다. 춘식도 놀라서 입을 벌렸다. 9억이라고? 이 집이 역세권이고 면적도 넓어서 보상금이 높게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최만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영희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서류 작성하시면 한 달 안에 입금됩니다. 지금 동의하시면 바로 진행할게요. 지금 동의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최만호가 동의서를 내밀었다. 영희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다. 김영희. 서명을 마쳤다. 감사합니다. 한 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만호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춘식이 그를 배웅했다. 형, 이거 진짜야? 그럼 축하해. 영애 씨한테 잘해드려. 최만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문이 닫혔다. 거실은 고요했다. 영희는 서류를 들고 소파에 앉았다. 9억 5천만 원.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다. 춘식이 다가왔다. 여보, 이거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이건 우리 집이잖아. 우리 돈이야. 우리 돈이요? 영희는 춘식을 쏘아봤다. 당신 로또 당첨금은 당신 돈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이에요. 여보, 집 명의가 공동이니까 반은 당신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반은 절대 안 줘요. 영희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다. 춘식은 할 말을 잃었다.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서류를 펼쳐 다시 확인했다. 보상금 9억 5천만 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 춘식 없이도 살 수 있었다. 새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영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혼 절차 진행해 주세요. 빨리요. 답장이 금방 왔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작고 조용한 미소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거실에서 춘식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9억 5천만 원. 그 돈이 영희 손에 들어갔다. 자신이 날린 22억보다는 적었지만 영희에게는 충분한 돈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영희는 떠날 것이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춘식은 자신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듣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영희는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새로운 계획, 이혼 서류 작성, 새 아파트 알아보기, 아들에게 연락하기, 통장 만들기.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영희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다. 한 달이 지났다. 영희는 법률사무소를 오가며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재산 분할 협의도 마쳤다. 집은 반씩 나누기로 했다. 춘식은 아무 말 없이 서명했다. 보상금도 입금되었다. 딩동.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은행으로 9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영희는 숨을 멈췄다. 숫자를 다시 세어봤다. 9억 5천만 원. 정말이었다. 손이 떨렸다. 평생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다. 통장 잔액이 1,000만 원만 넘어도 신기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9억이 넘는 돈이 들어와 있었다. 영희는 은행으로 갔다. 새 통장 만들고 싶어요. 제 명의로만. 네, 여기 작성해 주세요. 영희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새 통장이 나왔다. 깨끗한 통장이었다. 그녀만의 통장이었다. 9억을 이체하고 싶어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처리했다. 영희는 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바라봤다. 가슴이 벅찼다. 이제 진짜 자유였다. 은행을 나오며 영희는 부동산으로 향했다. 며칠 전 예약해둔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김영희 고객님 맞으시죠? 네. 준비해둔 매물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인은 컴퓨터를 켰다. 아파트 사진들이 나타났다. 역 근처 신축 아파트입니다. 25평형, 남양 고층이에요. 사진 속 아파트는 깔끔하고 밝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가시겠어요? 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다. 새 아파트 단지였다. 조경이 잘 되어 있었고 놀이터도 있었다. 영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실이 넓고 밝았다. 부엌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시원했다. 아래로 단지가 보였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어떠세요? 중개인이 물었다. 좋아요. 영희는 미소 지었다. 계약할게요. 정말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영희는 계약금을 입금하고 잔금 날짜를 정했다. 열흘 후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춘식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멍한 표정이었다. 다녀왔어요.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춘식은 고개를 들었다. 어디 갔다 왔어? 새 집 계약했어요. 춘식의 얼굴이 굳었다. 정말로 가는 거야? 네.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책, 소중한 물건들. 박스에 차곡차곡 담았다. 춘식은 문 앞에 섰다.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나 혼자는 못 살아. 정말로. 그건 당신 문제예요. 영희는 짐을 계속 쌌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잘못했다고 했잖아. 춘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배신한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영희는 짐을 멈추고 춘식을 돌아봤다. 22억을 숨겼어요. 다른 여자한테 2억 넘게 줬어요. 나한테는 10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그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 눈에 난 뭐였어요? 가정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 춘식은 아무 말도 못했다. 당신이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잃어버린 건 나였어요. 춘식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영희는 다시 짐을 쌌다. 춘식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가지 마. 나 정말 혼자는 못 살아. 저도 두려워요. 영희가 말했다. 혼자 사는 게 무섭고 앞날이 불안해요. 하지만요. 그녀는 춘식을 내려다봤다. 당신하고 사는 게 더 무서워요. 언제 또 배신할지, 언제 또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춘식은 오열했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영희는 마지막 짐을 박스에 담았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이사 날이 왔다. 영희는 간단한 짐만 챙겼다. 이삿짐 센터는 부르지 않았다. 택시면 충분했다. 현관에 박스 3개가 놓여 있었다. 춘식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며칠 동안 울었던 흔적이었다. 여보. 춘식이 마지막으로 불렀다. 영희는 멈췄다. 정말 안 되겠어?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안 돼요. 나 어떻게 살아? 당신 목도 있잖아요. 보상금 절반. 그걸로 사세요. 돈 얘기가 아니야. 나는 너 없이는, 저도 당신 없이 40년을 못 살 줄 알았어요. 영희가 말했다. 근데 이제는 알아요. 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짐을 들었다. 잘 사세요. 영희야. 춘식이 달려왔다. 영희의 팔을 잡았다. 영희는 조용히 그의 손을 떼어냈다. 놓으세요. 제발. 춘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영희의 바지를 붙잡고 울었다. 가지마. 영희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팠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영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안녕히. 그녀는 춘식의 손을 떼어내고 문을 열었다. 영희야. 춘식의 절규가 뒤에서 들렸다. 하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역 앞 신축 아파트 단지요. 네. 택시가 출발했다.
영희는 뒤를 돌아봤다. 낡은 집이 점점 멀어졌다. 40년을 살았던 집, 추억이 가득한 집.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다. 영희는 앞을 바라봤다.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택시는 천천히 달렸다. 영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 가게들, 나무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춘식이었다. 영희는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영희는 전원을 껐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택시는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는 짐을 들고 내렸다. 단지 입구에 섰다. 깨끗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영희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열쇠를 문에 꽂아 문을 열렸다. 영희는 한 걸음 들어섰다.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따뜻했다. 짐을 내려놓았다. 박스 3개. 그게 전부였다. 40년을 살면서 가져온 게 고작 박스 3개.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창문으로 걸어갔다. 커튼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아래로 단지가 한눈에 보였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영희는 발코니 문을 열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을 감았다. 공기가 신선했다. 새 것 같았다. 후, 깊게 숨을 쉬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40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다.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앉았다. 박스를 하나씩 열었다. 옷가지, 책, 사진 몇 장, 오래된 일기장도 있었다. 영희는 일기장을 펼쳤다. 1985년 6월 3일 오늘 결혼했다. 춘식이는 좋은 사람이다. 행복할 것 같다. 젊은 시절의 글씨였다. 희망으로 가득했던 문장이었다. 영희는 페이지를 넘겼다. 1990년 8월 15일 아들이 태어났다. 춘식이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다. 2000년 3월 20일 힘든 하루였다. 시어머니 병원비 마련하느라 정신없었다. 춘식이는 술만 마신다. 2010년 7월 10일 아들이 대학에 갔다. 등록금이 걱정이다. 하지만 행복하다.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다. 그 이후로는 쓰지 않았다. 쓸 시간도 없었고 쓸 마음도 없었다. 영희는 일기장을 덮었다. 40년의 기록이었다. 행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다. 새 일기장을 꺼냈다. 깨끗한 표지였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2024년 11월 23일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서 썼다. 65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두렵지만 용기를 낸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영희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다. 모두 춘식이었다. 문자도 여러 개 왔다. 미안해. 돌아와줘. 나 혼자는 안 돼. 제발 연락해줘. 영희는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다. 번호를 차단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들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너 잘 지내냐고.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영희는 웃었다. 괜찮아. 나 이사했어. 네, 이사요? 응, 새 아파트로. 혼자. 엄마, 설마, 아빠랑 헤어졌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주 괜찮아. 영희의 목소리는 밝았다. 네, 엄마. 꼭 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았다. 아직 가구도 없는 빈 거실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후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쳤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다. 영희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다. 따뜻했다. 평온했다. 자유로웠다. 저녁이 되었다. 영희는 근처 마트에 갔다. 장을 봤다. 작은 냄비, 프라이팬, 식기 몇 개, 쌀, 김치, 계란, 야채. 혼자 먹을 양이었다. 많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계란 후라이와 김치, 밥. 소박한 식사였다. 바닥에 앉아 먹었다. 식탁도 없었지만 괜찮았다. 맛있네.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웃었다. 40년 동안 남편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밥을 차린 건 처음이었다. 이상하게 맛있었다. 밤이 되었다. 영희는 이불을 펼쳤다. 바닥에 누웠다. 침대는 다음 주에 사기로 했다. 천장을 바라봤다. 새 천장이었다. 금도 없고 얼룩도 없었다. 깨끗했다.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빈 거실, 박스들, 창밖 풍경, 그리고 셀카를 찍었다. 사진 속 자신은 피곤해 보였다. 주름도 많았고 머리도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눈은 반짝였다. 살아있는 눈이었다. 영희는 사진을 앨범에 저장했다. 제목을 붙였다. 새로운 시작.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뭘 할까? 가구를 사러 가야겠다. 커튼도 사야 하고 화분도 몇 개 놓으면 좋겠다. 동네도 구경하고 근처 카페에도 가보고 싶었다.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하나씩. 영희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었다. 시원한 밤바람이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평화로웠다. 이렇게 평온한 밤은 처음이었다.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불안도 없었다. 그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좋다. 작게 중얼거렸다. 영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쳤다. 영희는 눈을 떴다. 커튼이 없어서 햇살이 그대로 들어왔다. 눈부셨지만 싫지 않았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공기가 밀려왔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영희는 발코니에 섰다. 단지를 내려다봤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아침 풍경이었다. 영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시작이야.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65세. 늦은 나이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영희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햇살을 받으며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다. 눈엔 희망이 있었다. 가슴엔 자유가 있었다. 영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빛나고 있었다.